오전 10시 현우네 집 홍혜인이 시어머니인 전봉애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세지게 된 개미 안에 뭐 도울 거 없나 주방을 기웃거리다 자연스럽게 요리 수업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홍혜인이 어제 먹은 닭백숙이 맛있었다고 시어머니 기분도 좋게 해줄 요량으로 말하자 신입 난 전봉애가 열심히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나는 한 거 없어 재료가 중요한 것이여 닭 잡을 때는 고농고농 바이오 리듬 체크해서 제일 팔팔하고 싸가지 없는 놈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된장만 풀어도 맛있는 것이여. 홍혜인은 별로 와닿지 않고 크게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어색한 공기보단 시끄러운 수다가 나으니 대충 눈앞에 놓인 아무 반찬이나 보면서 묻습니다. 어머님 어제 이것도 맛있던데 비결이 뭐예요? 거슬릴 거 없어 미움 바로 그때 깨야. 혜인이 너 지금 뭐해? 김선아가 주방에 들이닥쳐서 기겁을 합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 일 시키는 거예요? 얘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내라고요? 어이없어 하는 전봉애. 머물을 안 묻혀 제 발들은 씻지도 않는갑네. 에이 공부다는 김선아를 홍혜인이 진정시키네요.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것저것 여쭤본 거예요. 라고 하니 투덜대면서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김선화. 여인석보단 나을 것 같아서 왔더니 이게 다 뭐요? 어휴 소똥 냄새 하면서 바닥 밖으로 나와 저 멀리 쳐다보니 시골 아저씨 성캡 쓰고 뭔가를 하고 있는 남편 홍범준이 보입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요? 응 이장 아니 사돈이랑 사갔다. 과손이 제대로네. 쯧쯧쯧 혀를 차린 김선화. 아유 인간들처럼 일기 찍고 있네. 소똥 냄새 벗어나고 싶어진 김선화는 일단 읍내 쪽으로 향합니다. 차가 없죠. 두벅두벅 할 일 없이 걸으네. 그 뒤에 반가운 시멘트 건물들의 간판이 눈에 들어오네요. 용들이 뻑다방. 뭐야 스타벅스 없어? 멕시칸 농천버거. 뭐야 식재버거 없어? 가마솥 한 마리 통닭. 뭐야 BBQ 없어? 그러다 눈에 들어온 킨즈 헤어살롱. 전부 영어라서 있어 보이는 이름. 김선아는 여기다 싶습니다. 아무리 시골 생활이지만 품격 있는 헤어스타일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들어서자 서로 까무라치게 놀라는 두 사람.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현우의 누나인 백미선도 놀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여기 제 가게인데 머리하러 오셨어요? 앉으세요 잘라드릴게요. 팔다리 어디부터 잘라드릴까요? 김선아가 뭐야 이 여자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백미선이 환히 웃으며 말하네요. 아 조크예요 조크. 제 남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사 가정 중이라 제가 서양식 조크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괜히 묻지도 않은 말들만 오면서 주춤주춤하는 김선아를 애써 자리에 앉힙니다. 어떤 머리로 하시게요? 직업정신과 돈 욕심 발동해서 진지하게 묻자 잠시 고민 안으로 답하는 김선아. 세련되고 차분한 청담동 스타일러요. 아 근데 진짜 맡겨도 되는지 모르겠네. 할 수 있겠어요? 백미선이 세상 진지하게 이리저리 고개 꺾어 살펴보면서 말합니다. 네 그러며.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스타일보다는 저희 킨즈 헤어살롱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뭔데요? 용들이 마성의 논지기 안악 스타일이요. 촌스럽게 크게 봐야 싫어요. 그럼 포구 속 벼락 맞으면 모내기 안악 내 스타일은요? 그건 더 싫어요. 제대로 된 거 없어? 컨트롤 카드, 파밍스, 음원, 볼륨, 팜은요? 그건 좀 있어 보이네. 그걸로 해줘요. 내 속 굴고 밤에는 여인 포굴 팜으로 해드릴게요. 해석하면 그건가? 바로 그때 갑자기 강미방 실현장. 미용실 카드라 송신기 3인방 이들이 닥칩니다. 강미가 말하네요. 어마어마 거지돼서 오셨다더니 진짜로 여기에 계셨네요. 발끈하는 선아. 뭐해?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머리하러 온 거예요. 안 보이는 신경전 어색한 공기 속에 김선아는 조용히 머리하고 있고 미용실 3인방은 열심히 수다 삼매경. 괜히 선아들을 아는 듯이 현우가 얼마나 용두리에서 용난 인물인지 계속 얘기하네요. 길게 말하면 뭐해? 현우 같은 애가 없지. 내가 꼭 현우 첫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그래서 결혼도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에휴. 라고 방실에 감을 하자 선아가 전기 쏘듯 눈빛을 째립니다. 강미가 아랑곳하지 않고 당돌하게 얘기하네요. 다 틀리고 쪽받쳐서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너무 걱정 말아요. 사이 잘 둔 덕에 현우가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우리 현우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데는 선수라니까. 오랜 기억 떠올라왔다는 듯 옆에서 현정이 고들갑을 떱니다. 어찌 마치 진짜 사람 두고 있었잖아. 현우 10살 때인가? 해병대 캠프 갔다가 물에 빠진 여자애 구했었잖아. 나들의 이런 트라우마가 떠오른 김선화가 짜증을 냅니다. 조용히들 좀 하죠. 머리라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현정이 가소롭게 피식 웃으며 데리고 갑니다. 모르셨구나? 이미 미용실은 머리 반 이빨 터는 게 반이에요. 계속 할게요. 그때 구한 여자애가 9살이었지? 돈 많은 집에서 놀러 왔다가 사고 났던 거라며. 그때 고작 10살짜리가 겁도 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9살 여자애 구했다고 난리도 아니었자녀. 역시 해병대 특수구형호대 갈 만해 우리 현우. 라고 하자 김선화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 바닷가가 혹시 어디였어요? 왜요? 관심이 가요? 그때 거기기가 서해 쪽에 돌머리 해변이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는 선화. 돌머리? 돌머리? 왜요? 아는데요? 그때 현우가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집에 있는 걸로 아는디. 예얼린 듯 갑자기 박차고 일어서는 선화. 도다닥 미용실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백미선이 소리치네요. 또 네오가 일어나. 현우의 집에 도착한 김선화. 현우의 방을 뒤지는데 그때 그 사진. 현우가 해병대 캠프에 가서 찍은 그 사진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한 배경과 눈에 띄는 현우의 옷. 아들이 죽었던 그 바닷가에도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해병대 캠프였다니 현우도 있었다니. 잊고 싶었던 기억이라 기억의 저만치로 치워놨었는데 비로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 수환이가 혜인이를 구한 게 아니었구나. 현우가 혜인이를 구했던 거구나. 비로소 깨닫고 우열하는 김선화. 백서방 어떻게 자네가. 현우의 어릴 적 사진을 꼭 껴안고 주저앉아서 동곡하는 김선화. 그때 문 열고 들어온 홍혜인이 기겁을 합니다. 엄마 그거 내 끌어안았어? 하다 이젠 딸의 남자를? 혜인아 그게 아니라 어릴 때 널 구한 게 백서방이었단다. 혜인이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뭔 소리예요? 오빠가 구했다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이상합니다. 현우가 혜인이를 구한 거라면 오빠인 수환이는 그날 얘 죽은 것인가? 본연은 머리를 맞댑니다. 작가님이 꽁꽁 숨겨두었으니 우리라도 생각해보자.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건 바로 그날 수환이는 동생 혜인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혜인이와 함께 물에 빠졌던 겁니다.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건 백현우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구할 수는 없으니 우선 혜인이만 구한 겁니다. 다들 물 밖으로 나온 혜인이 때문에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 사이 백현우는 또 뛰어들어서 급박하게 수환이를 찾아 물 밖으로 끌어올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모두가 혜인이를 구하다가 수환이가 죽은 걸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협사 이런 거죠. 1, 2, 3 세 명이 앉아있는데 한 번, 이 번디통수 때리고 빠르게 손 감추면 3번이 때리는 줄로만 압니다. 3번이 쳐맞습니다. 홍혜인은 살고 수환이는 죽어 있으니 모두가 혜인이를 살리다가 죽은 거라고 지레진작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깨달은 김선화, 홍혜인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 때문에 수환이가 죽은 게 아니었구나.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다. 그런 김선화를 밀쳐내는 홍혜인.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 왜 그래? 거울 보니 반쪽만 뽀글 파마된 기묘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은 오해에 풀리면서 5년간의 극적화와 물고가 트인 후 김선화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뽀글 파마 반쪽을 채우기 위해 다시 킨즈 헤어살롱으로 향합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때 깨악 소통받고 미끄러지는 김선화. 그때 어디선가 번개같이 달려와 선화의 뒤를 맞춰주는 현우 엄마 전봉애. 그대로 넘어졌으면 그야말로 똥칠인데 전봉애가 살린 겁니다. 덧바라보고 다녀. 구해주고 시크하게 들어가는 전봉애. 그런 봉애를 보면서 선화는 생각합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현우도 혜인을 구했을 때 저랬겠지? 소통 2기 잘 넘기고 킨즈 헤어살롱에 도착하니 웬 진상 손님과 백미선이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손님은 용두리한 새색시 볼륨 매직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화가 잔뜩 성을 높이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합니다. 이봐요. 얼굴이 그게 아닌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지. 새색 시원하며 볼륨에 해라. 회춘을 하세요. 한창 흥분했던 손님이 김선화를 보고는 바로 꼬리 내립니다. 엄상치 않은 반쪽 복을 파마 때문이었죠. 용두리에 출몰한 유사이코임을 직감하고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손님. 그렇게 백미선을 구한 김선화. 자리에 앉아 나머지 반쪽을 마저 해달라고 합니다. 머리 마저 하고 있는데 도둑이 닥친 강미방실연정 3인방. 이번엔 TV 보면서 열심히 수다를 떱니다. 케이블에서 다시 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 연정이 거기에 나오는 재벌을 보면서 한마디 하죠. 알았다 좋겠다. 재벌은 맨날 코팅한 것처럼 윤기나는 스테이크만 썰어먹고 사는구나. 무리하던 선화가 말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주먹밥, 밑밥 다 해먹어요. 대신 트러플 오일 넣어서 해먹지. 강미가 환히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라니요? 그쪽은 이제 재벌이 아닌데? 그지인데? 그 김선화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에휴. 모수리 그냥 말 하나 했어도 방실이가 빠르게 대묻네. 모수리가 누군데요? 김선화는 자기도 모르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모수리 그 잡거디 자기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계약서를 홍만때 꼬드려서 미리 써놓은 바람에 지금 이렇게 그지됐다는 사연이었죠. 어머 모수리 것이네. 사진 있어요? 그 여자 면상이 궁금하네. 휴대폰으로 모수리의 사진을 보여주는 김선화. 연정이 기겁을 합니다. 이 아줌마는 선영인데? 오선영? 30년 전에 유명했던 그 아줌마? 얼굴 완전히 똑같은데? 이 여자가 모술이라고요? 그 김선화가 떨려오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여자를 알아요? 나는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잘 알제. 아직도 이 여자 욕을 그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한번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소? 그렇게 김제미용실에서 떠오르는 오선영에 대한 새로운 단서. 방실이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럼 이 여자 이중신분이네? 아까 모수리가 계약서 썼다고 했죠? 그럼 이 여자가 모수리가 아니라 오순영이라는 것만 맥히면 계약서 부요네? 그 김선화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연정의 어머니를 만나서 오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은 선화도 춤추게 한다. 기분 좋아진 김선화.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갑니다. 백미선이 소리칩니다. 돈 내고 가라고 이년아. 복을 파마 완성도 안 됐는데 읍내 이곳저곳을 눌러라 루빌은 김선화. 기분 좋으니 모든 구경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김선화의 주변에 하나둘 모여드는 시골의 아주머니들. 유리 없는 헤어스타일을 보고 모두들 신기해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휴대폰 꺼내 사진까지 찍죠. 여백
나베개미? 일부러 한쪽은 파마를 남긴 것이요? 용들이답지 않게 세련되고 신선한데 어디서 했어요? 급당황한 김선화. 그제서야 파마가 덜 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임기훈 변호로 말하죠. 아 이거요? 팔부 파마 똥탄 스타일. 킨즈 헤어살롱에서 했어요. 아 나도 가야 쓰겄다. 내가 가자. 내가 먼저야. 그렇게 킨즈 헤어살롱에 손님들 몰려들면서 한쪽은 민두산인 게 특징인 팔부 파마의 선지 신개념 헤어스타일로 훗날 대박이 나게 됩니다. 백미선은 누르랄라 신나게 머리를 말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더 많은 유학비를 송금해줄 생각에 매일 들뜬 마음으로 몰려드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며칠 뒤 김선화가 다시 방문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킨즈 헤어살롱에서 모든 단서를 찾았어요. 딸과의 오해도 풀었고 모슬이 잡고 잡을 실마리도 얻었어요. 킨즈를 다시 찾게 되면 아드님 유학비는 내가 내줄게요. 우리 킨즈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모든 유학비 전액 지원할게요. 약속해요. 백미선이 밝은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그런 건 냈고 빼딱불스토어에 주문이나 해봐요. 거에 그렇게 맛있고 재밌는 게 많택. 자생권 고정 댓글. 이렇게 용두리 킨즈 헤어살롱에서 김선화는 모슬이 잡을 단서와 희망을 찾고 무엇보다 홍혜인은 어릴 적 자기를 구했던 사람이 백현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기에 지금 이 용두리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값지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 회복돼 백혈구 수치 증가하니 수술도 성공적으로 받게 되겠죠. 백현우 덕분에 선물 같은 용두리에서 아주 많은 걸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비선은 불같은 성격인 홍혜인을 사장으로 모시면서 까다로운 취향 탓에 고충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홍혜인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사장실을 멍하니 바라보며 홍혜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일정을 처리하면서 가족보다 보는 시간이 많았던 두 사람.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서로 존댓말을 하는 비즈니스 관계이긴 했지만 나이도 비슷한지라 친한 언니와 동생 같은 관계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홍혜인이 겉으로는 쌀쌀맞아 보여도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옆에서 지켜봐온 나비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비서와 윤은성의 비밀 지시를 받고 홍혜인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도 나비선은 홍혜인에 대한 진심 어린 충성을 보여주면서 단칼에 거절하기도 했었는데요. 홍혜인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김민지 역시 나비서만큼이나 홍혜인 사장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홍혜인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아닐지 몰라도 고객에게 갑질을 당할 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직원인 자신을 도와줬던 기억은 평생 동안 술안주거리가 될 만큼 김민지에게는 특별한 기억이었거든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은 평생 동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도와줬던 홍혜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 응대하여 실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홍혜인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사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홍혜인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녹즙 판매원이었어요. 홍혜인이 250개의 녹즙을 정기 주문했던 덕분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는데 윤은성을 비롯한 파이원 인베스트먼트 이사들이 새롭게 퀸즈그룹을 장악하자 회사에 잡상인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250개의 녹즙 주문이 공중분해가 되고 말았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결제해야 할 병원비조차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녹즙 판매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홍혜인을 그리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나의 게시글이 직원들의 마음을 더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글은 바로 홍씨 가족들이 갑자기 쫓겨난 이유와 홍만 대회장이 쓰러진 이유에 관한 내용이었고 뿐만 아니라 현재 퀸즈그룹 회장인 윤은성과 대표이사인 모슬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씨 가족들을 몰아냈다는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더더욱 새롭게 바뀐 임원진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익명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매우 충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천다혜였어요. 아시다시피 천다혜는 권우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홍수철의 따뜻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아빠를 찾는 권우를 보면서 다시 돌아봐야겠다는 천다혜의 결심은 더더욱 확고해졌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다혜와 권우는 미국행 비행기를 아예 타지 않은 것이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천다혜의 각오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에서 유유자적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파기하고 한국에서 홍수철과 살겠다고 다짐한 순간부터 이제 천다혜에게 적은 홍씨 일가가 아니라 윤은성과 모슬
모습이었습니다. 홍수철이 자신을 용서해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천다의 자신은 이미 홍수철을 권우의 아빠이자 남편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윤은성이 얼마나 단악무도한 괴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천다혜이기 때문에 윤은성에게 전면으로 대항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그게 설령 자신을 입양해준 양봉우일지라도 무자비하게 없애버릴 만큼 천다혜가 생각하기에 윤은성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려서 직원들을 동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게시글을 올릴 때는 해외 IP로 우회해서 올린 거고요. 천다혜가 익명으로 올린 글은 커뮤니티에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죠. 일전에 홍예인이 용두리에서 서민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유튜브에서 대박을 터뜨렸던 덕분에 홍예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영향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튜브에서는 윤은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파급효과였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퀸즈그룹에 대한 비난글이 쇄도하면서 당연히 윤은성의 표정도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천다혜의 폭로글을 보고 윤은성 못지않게 분노한 사람은 바로 나비서였어요. 설마 했는데 드라마에서나 봤었지.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퀸즈를 빼앗아갔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었죠. 그러자 곧바로 백현우에게 달려가서 진실을 물어보는 나비서, 팀장님, 지금 돌고 있는 소문 사실인가요? 윤은성 회장 일당들이 불법적으로 홍씨 가족들을 몰아냈고 저들 때문에 홍 회장님이 쓰러진 것도 모두 진짜인가요? 유감스럽게도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비서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 제가 반드시 혜인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나비서는 백현우가 홍예인과 이미 이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홍예인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 또한 조금이라도 홍예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이미 끝난 사이인 백현우도 저렇게 나서는데 회사에서 가장 친한 사람인 자신만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나비서의 성격상 절대 그렇게 소시민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직원들을 규합하여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직원들로 하여금 단체 행동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저들이 불법적으로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면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나비서식 복수 방법이었는데요. 나비서는 직원들이 과연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나비서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부터 이미 파업에 돌입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김민지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은 사표를 쓰겠다며 나서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날이 되자 윤은성은 퀸즈그룹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파업 행렬을 보고 당연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자신을 두고 퀸즈그룹을 빼앗아간 악당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홍만대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마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도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죠. 계란 세례까지 맞은 윤은성은 회장실에 들어오자마자 더더욱 빡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퀸즈그룹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퀸즈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무려 수천억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원 대부분이 업무에 응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퀸즈백화점의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퀸즈그룹의 이사들은 긴급이사회를 발의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은성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어디 윤은성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가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 죽이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눈치 같은 건 절대로 보는 인간이 아니었죠. 이 이사들의 노골적인 눈치새도 오히려 미간에 찌푸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은성에게 쐐기를 박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팀장 백현우였어요. 백현우는 용두리에서 홍범준으로부터 홍만대 회장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거든요. 만약 평소에 홍범준이었다면 백현우에게 이렇게 민감한 사실까지 말하진 않았겠지만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백현우가 진심으로 퀸즈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고 백현우에게만큼은 모든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서방, 어쩌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이 비자금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계책이 될지도 몰라. 이 비자금을 모슬림의 윤은성한테 뒤집어 씌울 수만 있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 그게 증명되기만 한다면 윤은성이 했던 방식 그대로 퀸즈를 다시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되는 구화 예고를 보면 윤은성이 홍만대가 숨긴 비자금과 홍예인을 찾아 나선다고 나오는데요. 홍예인의 경우 백현우와 이미 이혼도 했겠다. 용두리에 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끝까지 홍예인을 찾지 못하겠지만 비자금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맥과 옵션이 많은 윤은성이라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홍만대가 깨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만대가 숨겨놓은 비자금을 빼앗고 이걸로 추가로 주식을 확보하려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홍만대가 깨어나더라도 변수 없이 퀸즈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지만 이 비자금이 꿀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사실을 윤은성은 알 도리가 없었죠. 분명히 윤은성은 홍만대의 비자금을 찾고 나서 자신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옮겨놓을 텐데, 백현우는 사전에 윤은성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알아내고 비자금 계좌에 있던 돈이 윤은성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는 정황을 포착하여 윤은성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것 같습니다. 윤은성이 홍해인 내 가족에게 함정을 설치했던 것처럼 이번엔 백현우가 함정을 설치하여 윤은성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